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로마의 미술사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로마의 미술은 과장된 개성미를 추구했습니다. 또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을 이제 추구를 했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고, 로마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또 미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아치를 이용해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냐? 역시 그리스 시대의 트로이 전쟁에서부터 소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요, 이 베르니니가 20살 때 만든 작품인데 정말 대단히 잘 만든 작품이죠. 주제는 불타는 트로이에서 아버지 앙키세스와 함께 탈출하는 아이네아스라는 작품입니다. 하여튼 보르게세 미술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가 베르겔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로마의 건국 신화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겔리우스가 쓴 아이네아스의 건국 신화가 묘사가 되어 있는데 바로 불타는 트로이에서 아버지 앙키세스를 들쳐매고 탈출한 아에네스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네아스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게 로무누스와 레무스 형제죠. 근데 로마의 신화에 보면 로무누스와 레무스 형제가 강에 떠내려가다가 늑대한테 발견돼서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늑대는 상징이라고 합니다. 저 늑대 동상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로마 이전 선대 문명이죠. 에투르리아 문명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저 로무누스와 레무스의 조각 동상은 15세기에 첨가가 된 것이고요. 자, 에투르리아 문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투르리아 신비한 문명이에요. 그리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동방에서 온 그런 또 문명 같기도 한 것인데 이 지도에서 보면은 토스카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도시들이 연맹을 해서 나간 문명권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농사짓기 좋고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죠. 주로 언덕 위에 도시들을 지어서 생활했던 그런 곳입니다. 기원전 8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존재했던 문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어떤 영향을 줬냐? 우리가 아치가 로마에서 개발됐다 하는데 최초의 아치는 에투르리아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미 검투사 놀이를 했고요. 마차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름 쓰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로마가 다 받아들인 것이죠. 자, 볼테라라는 곳에 가보겠습니다. 볼테라. 산 위쪽에 만들어진 도시 국가였습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하나 있는데 아치로 되어 있는 문이 있습니다. 포르토 알라르코라고 하는데요. 사암으로 만들어진 이렇게 아치인데 이게 놀랍게도 이탈리아 최초의 아치로 된 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덤 양식이 아주 독특한 것을 갖고 있어요.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체르베텔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봉분이 우리처럼 비슷한 무덤들 수천 개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흙으로 해서 관을 묻은 건 아니고 그 안에 방을 만들어서 마치 죽은 사람이 내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건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시신을 관 안에 안치했는데 이것은 이제 시신을 화장을 하고 유골을 넣고 안치를 했는데 근데 관이 아주 독특합니다. 살아생전의 모습 비슷하게 조각을 해서 그것을 관뚜껑하고 같이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저 여성의 무덤관에는 연꽃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부의 관인데요. 기원전 6세기입니다. 공동의 통치자 또는 남녀가 지위가 거의 그 동등한 문화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하고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스는 여자는 뭐 시민 취급도 안 하고 투표권도 없었고 했습니다. 로마에 들어와서야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생겼는데, 왜냐면 이런 것들이 에트루리아에서 로마로 넘어왔기 때문에 로마가 이제 그런 문화가 이제 나중에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보다 이제 앞섰습니다, 이쪽에. 다르퀴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에트루리아 무덤 벽화는 정말 지금 봐도 화려합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에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집처럼 춤을 추는 모습을 했어요. 가운데 나무가 있고요. 조각 수준이 이렇게 뛰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아래초에서 발견된 키메라입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는 이 조각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제 상상력을 보여주는 이제 조각이죠. 보시면 하이브리드 동물이에요. 늑대와 꼬리는 뱀이고요. 등에는 사슴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신성시 여기는 동물들을 합쳐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에트루리아 문명의 거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에트루리아 왕이 로마를 다스리기도 한 시대를 거치면서 로마가 커지면서 로마가 결국 에트루리아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로마는 이제 원로원들이 이렇게 통치를 합니다. 우리 데모크라티스, 민주주의라든가 아니면 뭐 공화국, 공화주의, 공화정, 예. 이라는 말이 그 데모스, 민중과 뭐 크라토스에서 지배하다, 이게 민중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공화정인데요. 정치인들이 로마 시대에는 자신이 치적, 뭐 공공사업을 했으면 이것을 내가 했다라고 아주 대놓고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정치를 오랫동안 하고 권력을 유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원형 경기장을 만들거나 수로교를 만들거나 목욕탕을 만들거나 뭐 포럼을 만들거나 뭐 시장 이런 것들을 그 만드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개선문도 만들고, 이런 게 다 공공의 건물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로마 문명권에서는 그 몇 가지의 공통된 구조물이 있죠. 원형 경기장, 검투사놀이 이렇게 하는 경기장이 있고, 수로교, 멀리서부터 물을 끌어오는 수로교가 있고요. 그다음 목욕탕, 공동 목욕탕. 그다음에 포럼이 항상 있습니다. 도시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장사도 하고 아니면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반드시 있었던 것이 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 보이는 조각상들, 그리스 시대에는 저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개인의 어떤 공적이나 개인을 이렇게 두각시키지 않고 신적인 공공의 목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진짜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했는데, 로마에서는 저렇게 개성이 뚜렷하고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러내는 그런 조각들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황제가 딱 나옵니다.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죠. 그러니까 시저의 뭐 아들 아니면 이제 시저의 양아들로 알려진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됩니다. 군인 황제처럼 갑옷을 입고, 또 황제를 나타내는 어떤 토가 같은 것을 이렇게 걸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황제를 뭐라고 불렸냐면 임페라토 이렇게 불렀죠. 총사령관을 뜻하는. 거기에서 엠페러가 나온 겁니다. 황제라는 뜻이 나온 거죠. 군대를 지휘해야 해서 뭐 갑옷을 입고 지휘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 신처럼 근엄한 얼굴로 말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그 조각은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신이기 때문에
신처럼 조각하기도 했지만 대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뭐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얘기해서 라틴어로 최고 교황을 의미하는 그런 명칭을 가졌었는데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통치자 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렇게 그 조각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리스 시대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조각상처럼 했고요. 뭐 공공의 사업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까메오 같은 이제 귀금속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그 비싼 장식품들을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요구했다기보다도 이제 돈 주고 주문을 했는데 로마 시대에 남아 있는 까메오 작품 중에 최고가 바로 이겁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게 고급지게 잘 만들어진 이 까메오가 요건데 젬마 아우구스투스 또 아우구스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젬마 아우구스테아. 자, 위쪽에 보면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발 밑에는 이제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가 있고,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신하고 연관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그 팍스 로마나를 정말 구현하는 그런 모습이죠. 팍스 로마나라는 게 이제 로마 안에서 이제 평화인데, 걔는 이제 그 전쟁에 나와서 승리한 이제 기념 어떤 기둥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윌은 평화스러운 모습이고, 밑은 전쟁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선이 전부 다 옥타비아누스를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신처럼 존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로마의 공학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토목공학이라든가 건축공학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뭘까요? 최고. 도로입니다, 도로. 좀 그림에서 보이는 도로는 아비아 가도라고 하는데, 로마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포장된 도로인데 약 500km입니다. 정확히는 495km인데요. 로마에서부터 브랜디시까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보면은 지도가 이렇게 구두처럼 돼 있잖아요. 이 발 뒤축 있는 데까지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도로인데요. 직진성이 끝내줍니다. 이렇게 휘어 있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냥 직진으로 그냥 쫙 만들었는데, 이 군사들이 빨리 걸어서 내려가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물건들을 빨리 왔다 가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저게 처음 만들어졌고요. 저거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도로들을 만듭니다. 8만 킬로가 넘는 포장도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 로마 시대에 40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있었는데, 저렇게 포장한 도로가 8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죠. 자, 도로의 그 복잡한 모습을 나타내는 지도인데, 저 빨간 게 다 도로입니다. 40만 킬로가 넘는데 포장된 것만 8만 킬로. 지금도 저 도로는 튼튼해서 쓰는데, 옛날 돌을 깔아놓은 그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바로 오중으로 깔았기 때문이에요. 오중으로. 밑에는 그냥 잡석을 일단 깔고, 그 다음에 잔자갈을 깔고요, 모래를 깔고요, 또 뭐 이렇게 모르타르 같은 걸 깔고 그 위에 돌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5가지 층으로 해서 깔고 했기 때문에 엄청 튼튼한데 3m에서 5m까지 이렇게 쌓았다고 합니다. 3m에서 5m까지. 또 로마가 우리를 놀라게 했던 건 아치를 잘 이용을 한 것입니다. 아치가 볼테라에 있는 에트루리아 문명에서 처음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치를 사용함으로써 기둥하고 기둥 사이가 굉장히 멀어진 거죠. 뭐 그리스 시대의 뭐 신전이나 이런 걸 보면 아치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위에 무게를 직접 이렇게 떠받치는 기둥들을 촘촘하게 세웠지만, 아치가 있으면서 아치가 이제 무게를 사방으로 분산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둥을 넓게 세우고 저렇게 수로교를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프랑스 아비뇽 인근에 있는 뽕드 갸드라고 하는 곳인데, 저 3층 꼭대기에 이제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자, 저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저런 아치의 그 수로교를 만약에 이렇게 원형으로 딱 꺾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형으로 이렇게 꺾으면 바로 원형 경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아치를 이용해서 그 수많은 이제 건축 구조물들을 만든 게 로마고요. 또 건물에서도 이 아치를 이용해서 돔을 형성을 해서 이제 깜짝 놀라게 한 게 바로 판테온입니다. 이 만신전인데 로마 시대에 가장 그 영토를 넓게 확장시킨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시민들의 다양한 신들을 위해서 만든 만신전입니다. 당시에는 7 신위를 이제 모셨다고 하는 곳입니다. 엄청나죠. 완전히 그 공 하나가 큰 공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처럼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돔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이제 고안해 놨다는 게 이제 더 대단하고요. 블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 올린 대단한 이제 건축물이죠. 저거를 뭐 미켈란젤로라든가 아니면 이제 브루넬레스키 같은 건축의 대가들이 저게 영감을 받아서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에 대단한 이제 건물들을 만들죠. 아주 멋있죠. 예쁘고 경외스럽고 나중에 기독교로 바뀐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성당으로 이렇게 개조가 되고 유명한 이렇게 사람들도 묻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로마는 이제 지중해를 완전히 석권을 해서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 땅덩어리가 이제 다 거의 동일한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수로교가 있고 뭐 목욕탕이 있고 포럼이 있고 그런 공공 건물도 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그런 모습들이 거의 유사했죠. 그래서 뭐 영국이든 아니면 저쪽 뭐 다른 중동 지방이든 북아프리카든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것을 로마 문명, 로마 미술 뭐 이렇게 얘기하지 북아프리카에 있다고 뭐 튀니지 미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로마가 이제 통일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되게 재미난 곳이 있어요. 레바논에 가면 바알백이라고 하는 그 미스테리 로마 유적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유적들이 있었는데 그 위에 다시 이렇게 신전을 쌓았는데 이게 바쿠스 신전이거든요. 로마의 바쿠스 신전. 그 밑에 사람을 보시면은 사람이 무슨 개미 같아요. 빨간색으로.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저렇게 왜 크게 만들었을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인데 저렇게 건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런 큰 기단들이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크기가요, 하나가 700톤에서 1200톤 막 이렇게 됩니다. 혹자는 야, 저거 사람들이 그 나무를 놓고 굴려서 잘 끓었겠네 했는데 700톤, 800톤 넘어가면 나무로 끓을 수가 없어요. 나무를 넣으면 이게 짜그라집니다, 바로. 근데 3톤도 아니고 300톤도 아니고 700톤, 1200톤을 끓을 수가 없어요. 나무도 없잖아요. 물론 레바논이 그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삼나무가 나오죠. 이 삼나무를 이렇게 이집트에 수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거는 이제 우리 같은 신체를 가진 사람이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블록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뭐 제 사진이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저기 1200톤입니다. 현대의 중기로도 저거를 끓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기준기로는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육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준기로는 몇백 톤 되는 거를 들을 수가 없죠. 저거는 뭐 1200톤이니까요. 자, 로마는 그리스 문명을 받아서 좀 더 발전시키고 좀 더 화려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문명에는 저렇게 미스테리한 것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로마 미스터리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